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능 노하우 비법 네 번째 시간인데요. 문학의 노하우를 했잖아요. 그 문학의 노하우를 이제 정리하면서 실전 문제에서 어떻게 훈련하고 정리하는지를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 목소리나 제 얼굴보다는 실제 문제들을 보면서 함께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는 연습을 할 거고요. 거기서 오늘은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복습하고 또 한 가지 팁들을 중간중간 알려드리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오답노트 하는 법도 조금은 맛을 보여드릴 텐데요. 오답노트 하는 법들을 배워가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점차 상승하게 될 겁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가봅시다. 네,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배웠던 문학이 여기 나오네요. 이거 제가 만든 수능 노하우 집인데요. 어, 이제 15번부터 19번까지가 이제 수능 문제네요. 그 문학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학 문제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첫 번째 노하우 복습입니다. 지문과 문제 중에 뭘 먼저 보라 그랬죠? 문학도 동일합니다. 지문보다 문제를 먼저 보라고 했죠. 네, 문제를 먼저 한번 볼게요. 15번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냐요? 문제를 읽어볼게요. 네, 15번 문제를 보면요. 여기에 가와 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형광펜으로 칠할 것은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복습. 여러분 공통점에 대한 문제는 어떤 노하우를 활용하라고 팁을 줬었죠? 기억나세요? 네. 가, 다 중에 아는 작품이 있는가를 보라고 했죠. 그래서 가와 다 작품 중에 하나라도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의 작품 안에 꼭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가와 다에 모두 있는 공통점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작품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답을 제거해 가라 라고 했었죠. 여기서 오답 제거라고 한번 적어 줄게요. 네. 여기 보면 오답 제거하는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볼게요. 오정환의 고향 앞에서, 그리고 최승호의 북어, 그리고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네요. 나중에 제목 노하우는 그때 복습하도록 할게요. 일단 가와 나는 공통점에 대해서 만약에 아는 것이 제가 이 작품에서 두 작품이 있지만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없다고 치고 일단 넘어갈게요. 왜냐면 옳지 않은도 아니고 보기 박스도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16번으로 왔습니다. 이 16번을 보세요. 보기 박스가 먼저 있죠. 그쵸? 보기 박스가 있어요. 보기 박스가 있고, 그래서 이 보기 박스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보면 작은 따옴표로 단어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보기 박스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들 핵심 단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파악하는 거죠. 긍정, 부정이요. 알겠죠? 이 긍정, 부정을 파악해 볼게요. 가볼게요. 시인이 시를 창작하면서 시상을 떠올린 과정을 중심으로 가에 대한 감상이다. 그러면 이 가에 대한 감상이라는 말은 가작품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상할 내용으로 볼 때 보기에 골라 묶은 것은, 여러분 볼게요. 청무밭은 바다의 색채. 아하, 바다의 색채와 관련이 있다는 걸 봐야겠군요, 이따가. 그치? 그쵸? 그리고 물결. 물결과 맞서고 있는 나비. 여기서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결과 맞서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물결과 나비는 어떨까요? 반대죠. 제 말 이해되가나요? 물결과 맞서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반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나비의 모습에서 공주의 속성을 떠올렸을 거다.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럼 공주의 속성이라고 하니까 공주는 나비와 비슷한 성격이 가지고 있겠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나요? 보세요. 이 부분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면 되겠죠. 꽃이 피지 않아서.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요. 꽃이 피지 않는다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리고 물결이 일지 않는 바다래요. 물결이 일지 않는 바다요. 연상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물결이 만약에 니은을 봤을 때 물결과 나비가 만났는데 나비가 좋은 애라면 물결은 나쁜 애겠죠. 그럼 만약에 물결이 나쁜 애인데 물결이 일지 않는 바다는 좋은 것이겠죠. 이해가 되고 있나요? 근데 앞에 보세요. 꽃이 피지 않았대요. 이거는 거의 90% 80%는 일반적으로 꽃이 피지 않는 걸 좋게 보기 쉽지 않죠. 선생님은 왠지 디귿은 틀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것이 단어의 긍정 부정으로 정보를 얻어서 푸는 방법인데 한번 이따가 볼게요. 새파란 초생딸이 실이다. 여러분 이거요 실이다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실이다가 어떤 느낌인가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죠. 나비 허리와 물결을 연관지어. 나비의 허리와 물결을 연관지어. 여기 형광펜 칠해볼게요. 여기 중요하네요. 이거 오답 노트 한번 할게요. 공감각적 심상. 만약에 여러분들 이 시험 문제를 틀렸어요. 근데 왜 틀렸나 보니까 공감각적 심상을 몰라서 틀린 거다. 그럼 여러분 모의고사 문제집의 장점은 뭐냐면 밑에 빈칸이 많아요. 그래서 이 빈칸에다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없어도 돼요. 왜죠? 요즘엔 네이버 친구가 있죠. 굿땡 친구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하고 네이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검색을 한 다음에 적는 거죠.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자기가 아는 거는 안 해도 되고 모르는 것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적는 거죠. 필기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적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또 어떤 걸 하는 거냐? 나비와 물결의 의미를 적어보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보를 얻은 거예요.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 청무밭을 어떤 의미인지 색채와 형태가 바다와 관련이 있는지 보고 물결과 나비는 어떤 관계인지 보고 나비가 긍정이면 물결은 부정, 물결이 부정이면 나비는 긍정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나의 주제와 관련하여 나만 보면 되겠죠. 성격이 다른 것은 여러분들 여기 문제를 여러분들 많이 안 풀어봤으면 모를 수 있겠지만 성격이 다른 것은 저번에 얘기했었죠. 이거 단어의 긍정 부정 문제죠. 왜죠? 여러분 제가요 성격이 다른 것은 긍정 부정 문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단어의 긍정 부정으로 풀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왔다 갔다 하면서 품이라고 적어 놓겠어요. 단어 긍정 부정 그러니까 바로 왔다 갔다 하면서 풉니다. 나로 가볼게요. 이 문제 때문에 한번 나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봅시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내가 모르니까 못 팔 거야. 아니 그냥 일반적인 느낌으로 풀면 돼요. 갑니다. 한번 가볼게요. 밤의 심력분박에 여러분 이 밤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캐캐묵은 뭔지 힌트가 조금씩 나오죠. 힌트가 멀리 있다 그랬어요? 가까이 있다 그랬어요? 가까이 있다 그랬어요. 캐캐묵은 뭔지 여러분 이거 누가 보나 그 부정이에요. 밤도 아마 부정이겠죠. 죽었대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손때가 묻었대요. 이거는 손때 묻는 건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면 추억이 담긴 물건일 때 손때 묻었다고 표현할 때도 있기 때문에 긍정 부정을 파악할 수 없지만 앞에 두 단어들을 봤을 때는 아마 이 전체적이게 지저분한 곳이라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겠죠. 터무니없이 하루를 더 기다리는 북어들. 북어들이 일개 군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깨어져 있다. 이런 느낌 어때요? 꼬챙이에 깨어져 있어.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 시간에 꼬챙이에 깨어져 있는 것처럼 앉아 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여러분들 어려운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느낌. 부정이죠.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 바보가 아닌 이상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가 좋아요?
여러분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가 되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없겠죠. 그쵸? 그럼 한번 적어보세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아마도 우리는 이 부분에 부정이라고 적을 거예요. 난 여러분들 믿어요. 그쵸? 함께 혀가 자갈처럼 딱딱했대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부정이겠죠. 그쵸? 제 말이 틀린가요? 왜냐하면 죄다 딱딱하다 그러잖아요. 딱딱한 걸 좋아할 리가 없죠. 지금 국어가 딱딱하대요.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데요. 변비 여러분 좋아요? 싫죠? 벙어리 좋아요? 자 봐요. 여기 중요합니다. 한번 형광 배치를 할게요. 벙어리가 나쁜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 그쵸? 부정이에요. 말라붙고 찌그러진 눈.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 말라붙고 찌그러진 눈을 가지러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빳빳한 지느러미 어때요? 지금 여러분 확실히 느꼈을 거예요. 이 시는 단어들이 전체적으로 어떻다? 부정이다. 그럼 여러분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상한 얘기 한 가지 할게요. 답이 나왔어요. 왜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부정이에요. 느낌이 다 같아요. 선생님 찍어볼게요. 이제 갑니다. 선생님 담대하게 찍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쭉 왔다 갔다 하면서 봤어요. 선생님은 답을 몇 번으로 찍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부정이면 미음만 긍정이겠죠. 그럼 여러분 선생님 왜 5번이라고 찍을 수 있었는지 우린 가나다를 읽지도 않았는데 다 한번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빛나지 않은 막대기 같은 사람들.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좋아요? 빛나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빛나지 않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들 이거 부정이고. 근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합니다. 싱싱한 지느러미? 형광만 한번 칠할게요. 싱싱한 지느러미? 아까 빳빳한 지느러미가 있었는데 불쌍하다고 생각한대요. 북어들이 커다 입을 벌리고 부르짖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 아까는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이 있던 놈들이 입을 벌렸다는 거.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한가요? 어려운 말 안 해도 돼요. 멋있는 표현 안 해도 돼요. 뭐라요?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여러분 뭔가 살아있다. 저는 이것을 긍정으로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를 확실히 알고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찍어서 맞췄어요. 여러분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프 그리고 마칠게요. 그래프 그려볼게요. 지금 우리 나시를 읽었어요. 그냥 읽기만 했어요. 그냥 긍정 부정을 느꼈어요. 이 시의 대부분의 단어들이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점점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그냥 한없이 나빠요. 지금도 계속 나빴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여러분들 갑자기 싱싱한 지느러미가 나오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약간 올라가죠.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올라가게 된 계기가 뭘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올라가게 된 계기가 뭐죠? 싱싱한 지느러미잖아요. 그쵸?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물어본 시험일 때 이 작품은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은 밝은 세상에 대한 기쁨을 찬양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왜냐면 나쁜데요. 분위기가 나빴다가 나중에 약간 높아지는 건데요. 그거 다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번에 노하우를 했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문제를 보면서 또 노하우를 알려드릴 텐데 복습하세요. 단어의 긍정 부정이 문학의 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복습하면서 실전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구독!